예,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승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근데 이제 전 세계가 다 날린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장기 어떤 지속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신종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코로나 블루, 신종 어떤 질병명처럼 지금 많이 이제 사람들이 부르고 있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블루란 뭐냐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고 또 이 코로나 블루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어떤 정식 진단명은 아닙니다. 내가 감염된 거 아닌가 하는 어떤 불안, 또 감염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감, 또 내가 이제 감염 이런 될까봐 어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이 외부와 이제 단절하고 집에만 있게 되고 전염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자의 쪽으로 단절이 아니라 하의 쪽으로 단절이 돼가지고 소도시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같은 게 모임의 장소인데 그런 데가 이제 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제 단절이 된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제 있게 되고 답답하고 또 고립감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울감도 생기고요, 무력감도 생기고 또 생활 리듬이 낮에도 주무시고 밤에도 불규칙하다 보니까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막상 자기가 자려고 그러면 잠을 못 자는 이런 불면증 아닌 불면증 상태를 겪는 이런 전체 증상을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블루의 원인이 뭘까? 불안, 어떤 공포 이런 게 이제 주 문제라 그랬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뭐 이런 거는 아직 치료 방법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돼야 되냐 하는 어떤 불확실성이 불안과 공포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치면서 이 무력감 내지 이제 우울감 같은 거를 이제 발생시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매스컴에 지나친 어떤 노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매스컴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하루 종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공포를 갖게 되고 불안해하고 또 우울해하고 무력감 속에 빠지는 상태를 이 매스컴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대인관계 차단입니다. 처음에는 감염이 이제 점점 이제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이 여럿이 모이는 어떤 이 소통의 장소가 폐쇄가 되고 차단이 됩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차단이 되면은 어디 나가실 데가 없잖아요. 특히 어른분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소통의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각자 집에 이제 갇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무료하다 보니까 낮에 잠도 자고 뭐 이러시다 보니까 밤에 또 막상 잠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리듬이 깨지고 뭐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뭐 이렇게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활 리듬이 깨지다 보면 이것이 자꾸 악순환이 돼가지고 더 사람들을 불안해하고 또 우울해하고 지치게 하고 무력감 속에 이제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또 하나의 사람들을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이 무력감 속에 공포감 속에 좀 점점 빠져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식당 같은 경우 가면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아는 어떤 이 관광버스 사장님 같은 경우는
13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운행을 못 한다고 그래요. 이 관광업계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항공 쪽도 그렇고 기사들한테 월급은 줘야 되는데 어떤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게 내가 버틸 수 있나 하는 그 걱정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 현 상태에 대해서 어떤 불안하고 우울감, 무력감, 어떤 그리고 자포자기에 빠져드는 그런 상태가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블루 원이라면 이런 거를 하나의 원인으로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슬기롭게 건널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이 무분별한 언론 매체의 노출을 좀 차단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텔레비 보시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언론도 좀 문제입니다. 일정 시간 어떤 그 상황 같은 건 방송하고 각 개인들이 어떤 이렇게 하루 동안 이 단절돼서 생활하신 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제작해 가지고 혼자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취미생활적인 면, 어떤 여러 가지 면이 있을 텐데 이런 면도 우리 방송 매체가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든 생활 리듬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도 하고 규칙적인 수면도 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혼술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혼술을 하시면 술은 그때 좋지만 이제 술이 깨고 나면은 좀 공허하기도 하고 또 우울감도 더 심해지게 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혼술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인관계 유지인데 어차피 이제 오프라인 우리가 직접 만나는 거는 자타의 쪽으로 지금 많이 대인관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 간에서는 뭐 어떤 배려, 격려, 어떤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또 친구 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접 만나지는 못하니까 SNS나 전화같이 온라인 상에도 자주 소통을 하여서 교감을 하면서 고립감 속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제가 아는 양반은 이제 야외에서 자전거 타기를 요새 즐기시더라고요.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문제는 이제 이 실내에서가 문제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장소에서 친한 친구분들하고 두어 명, 두세 명 모여서 자전거 타기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취미 활동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가 각 시군마다 지금 다 생겨서 지금 있는 상태인데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정신보건센터는 찾아오는 어떤 사람들보다는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독가촌이나 이런 좀 어떤 위기 상태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혼자 사는 분들이 이제 시골이나 이쪽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 특별 관리를 하셔서 전화를 한다든지 또 어떤 교감을 계속 이렇게 좀 유지하면서 또 그런 분들이 또 정 힘들면 또 상담도 해주고 어떤 이런 적극적인 어떤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안 된다면은 도저히 이런 정신보건센터에서 해결이 안 되고 너무나 불안해서 못 견뎌하고 생활이 안 되고 이 불면증이 지속되고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전문의를 찾아야 되겠죠. 또 상담과 약물 치료 같은 게 같이 겸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시기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 때는 그 시간을 즐기라고 그러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즐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방법이 없을 때는 견디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의 문제지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신도 개발될 거고 좀 시간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 동안 힘들지만 잘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건넜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